정말 급작스럽게 기획이 됐고, 그래서 홍보도 전혀 하지 못했고, 뭐 시도당에는 관심도 없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급하게 구하느라고 뷔페집에서 지금, 아니, 오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와서 뷔페집 구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뭐 EJ 콘서트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치인을 다 모시고 옵니다만은 오늘은 딱 한 분만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당백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남자입니다. 이 시대 참 재물인 정청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재물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맡아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더불어 컷오프 동지회 더 컷동 제가 회장으로 조만간 취임을 하도록 하고 총무간사의 김빈을 제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오늘 부산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서울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부산 가가지고 놀고 있네, 이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운데, 아예 주인공이 가운데야. 네. 네. 아이고. 아니, 가운데 있으면 내가 메인 같잖아. 메인이죠, 뭐. 아이고. 그런데 방금 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에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컷오프 되셨고, 죄송합니다. 자꾸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금요일 날 부산에 우리가 한번 내려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서 우리가 부산에서 쳐가지고 더 올리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청래 컷오프도 확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 의원이 본인이 사고 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시대 참 재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떠났던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돌아오셨고 또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어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돌아오셔갖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고서 부산에 와서 또 여러분들 또 즐겁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죠? 어제 또 터졌어요. 당 지도부가 이상해요. 제가 뭐만 하려면 앞길을 막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백스코에 오려고 했는데 제 발길을 막더니 오늘도 또 막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컷오프도 됐겠다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제 트위터에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글 쓴 거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그 관악산 정봉주 의원하고 관악산에 가서 저도 좀 힐링 좀 하고 또 저 때문에 아파했던 분들 또 같이 좀 서로 아픈 가슴 달래보자고 관악산에 올랐어요. 올라서 기분 좋게 그 산중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산중 필리버스터 그걸 하고 좀 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식당에 가는데 사건이 또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을까, 어쩔까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위터 날렸죠. 마이크를 이걸로 바꿉시다. 그게 쫙 끊어지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한 번 하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재물인 정청래입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볼륨을 좀 더 높여주셔야 돼요. 이 작가하고 제 거까지 두 개 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열도 받는데 볼륨까지 낮아가지고.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고 제가 부산 도당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선거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 거리 나가서 좀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인사하자고 정청래 왜 그렇게 된 거야? 막 화를 내더래요. 왜 이렇게 부산에서 인기가 좋아요? 아니, 부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컷오프 되고 한 이틀 동안 통화를 안 했어요. 근데 3일째부터 둘째 날까지는 계속 기자들만 전화가 오더라고요. 멘트 하나 따려고. 근데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았어요. 근데 3일째는 보니까 번호가 뜨잖아요. 국회의원들이에요. 후보들이고. 그래서 봤는데 한 40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정청래 때문에 선거를 못 하겠다. 지하철 출근 이사 가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청래 어쩔 건데?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선거운동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예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로 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해대고 그래서 못하겠다. 뿌듯했죠 그때? 솔직히 전 첫 마음은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고소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양상으로 그래서 막 도종환 의원님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호프집에 젊은 사람들 만나러 가면 자기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청래 어쩔 건데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아침에 축구회를 가더라도 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제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는데 도종환 의원은 친하니까. 그래서 어떤 여성 의원은요 막 울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숨 푹푹 쉬고. 아니 근데 자기들은 후보 공천이라도 받았잖아. 도대체 나는 뭐냐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부산에 왔으니까 특별히 부산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이제 그 다음 하려고 그랬어. 근데 부산에서도요. 부산이 제일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계속 전화 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듯한 그분은 후보를 사퇴하겠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김비호.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는데 막 또 우는 거예요. 이 백스코에서 그 막 울었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그래서 짠해가지고 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딱 한 통 했어. 김비호한테. 전화를 안 하다가. 그래서 김비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또 울어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컷오프 됐는데 제가 선거운동 할 맛도 안 나고 그거 해서 뭐합니까? 형님 저 그냥 후보 사퇴할래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달랬더니 뭐 그래도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 끊는데 야 정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합해서 11,000갈래 찢어졌어요. 진짜 저도 힘들었어요. 예, 김비호 후보는 원래 오늘 참석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지금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질문 몇 가지 그냥 저랑 주고받기로 했었었는데 지금 그 중앙위가 소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시였다가 5시였다가 8시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아마 3시였으면은 끝나고 참석을 했었을 텐데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김비호 후보는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마음, 심정 그대로 아마 전달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도 뭐 거기 계셨으면은 또 심하게 한마디 했었을 것 같은데. 김비호 위원장하고 방금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대로 전화하면 형님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서 부산 갈 수도 없고 부산 가서 형님 저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냥 거기 있어라. 나는 약속이 있어서 어차피 이걸 깰 수가 없어서 왔는데 좀 있어라. 그래서 뒤풀이 때라도 꼭 자기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방금 30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비호 후보도 사실 오기로 했었고 오창석 후보도 오기로 했었는데 유일한 이동경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식 후보 되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후보가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우리 PD한테 받았어요. 오창석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쭉 했죠. 했더니 2번 올리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 작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후보가 됐다고 이제. 아니, 오늘 오창석한테 전화 왔어요. 이 작가 전화는 안 받나 봐. 근데 나한테는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개소식 언제 할까요? 알아서 정해. 아니 의원님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요. 그래서, 아니 정해. 그랬더니 안 정하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제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다 개소식 참석해달라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어가지고 컷오프 당한 놈한테 뭔 개소식 참여해달 지금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불출마 선언한 그 다음 날만 제가 20군데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에서 헬리콥터 하나 지금 나한테 만들어줘요.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창석 후보가 위험해졌어요. 예. 이게 좀 줄타기를 하는 것이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알았다 내려갈게. 그래서 27일 날 일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개소식에 오창석 개소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압력을 좀 가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새벽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전화를 받길래 욕이 이제 튀어나왔죠. 너 후보였다고 지금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형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라고 내가 다른 후보들한테는 마이크 한 번 주고 니한테 3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네. 뭐 사는 게 다 이런 것이죠. 국회의원 되면은 뭐 이동형 개고 지랄고 다 날아갈 것 같아. 이 작가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27일 날 일요일 오후 3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의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비호 후보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김비호 후보 그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 컷오프된 정청래, 김무성을 겨냥한다, 뭐 이렇게 김무성 킬러로 나서겠다 그렇게 쓰기도 했던데. 아니 김무성은 원래 마포을로 나와라. 내가 바로 정기 은퇴시키겠다. 안 와요. 당신이 마포을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영도로 가겠다. 상대해주마. 예. 혹시 영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유 많으시네. 자 그러면 영도에서 오신 분 앞에 어디 손 드셨었잖아. 손 안 드셨어요? 영도에서 부끄러워요? 아이 뭘 부끄러워해. 그 영도가 지금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기회 잘 없어요. 예. 저분이 더 잘한다고? 예. 예. 김무성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 아니 마이크 준다 할 때 안 하고. 자 여기 지금 영도예요? 예. 한마디 해봐. 영도 지금 어떤지 분위기가. 영도 분위기 뭐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오셨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답니다. 제가요 오늘 요즘 이렇게 살아요. 이럴 때라도 자랑질 한번 해봐야지. 원래는 제가 오늘 와서 1박 2일 하기로 했는데요. 10시 20분에 KTX 타고 다시 서울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7시 반에 지하철역에서 손혜원 위원장하고 또 손잡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방송사하고 다른 팬기자 언론사 2개가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마포를 또 지하철역 인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주민들하고 인사하는 걸 스케치를 당하고 바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김비호 개소식 3시에 또 참석을 하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일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면서 비행기 타자마자 또 2군데에서 또 연락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와달라. 충북 어디서 또 와달라. 지금 이런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일정을 다 혼자 소화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우리 보좌관한테 일정은 네가 좀 챙겨봐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부산은 더 자주 내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스케줄로만 보면 지금 대선 후보급 스케줄이에요, 그죠? 예.
대선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방청객 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쉬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당대표가 나와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또 선대본부장으로서. 지금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당 사정이. 예, 그러나, 끝내 국민들이 제1야당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막 제 지역구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손혜원 위원장도 당선시켜야 되고, 또 제가 맡은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영도도 승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조용호 위원장인가요? 지역구가 어딘가요? 예? 기장? 예, 거기 또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후원회장을 맡았고, 오늘 박재호 위원장께서 또 연락이 와서 거기는 온라인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온라인 선대본부장 위촉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주는 걸로. 그리고 나는 받는 것부터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남구. 명함에 직책을 다 못 적겠네요. 하도 많아서. 그래서 명함 크기를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다 쓸 수가 없어요. 예. 네. 지금 부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여당 강세 지역, 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PK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늘 이거만 찍었는데 잘 제대로 안 되고, 지난번 총선에서 그렇게 분위기 좋다 그랬지만은 16대 2라는 선거가 났고, 그러니까 항상 투표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가득가득 메워주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좀 따뜻한 격려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 당선되고 조아무개 당선되고, 그리고 최인호 위원장도 아깝게 떨어지고 전재수 위원장도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사단이 벌어지기 전에는 최인호, 전재수 등도 이번에 당선이 확실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하면 진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죄송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열심히 표 모아놓으면 중앙당에서 다 까먹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또 표 모아놓으면 다 날려버리고, 중앙당에서. 그래서 저는 현재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사퇴한, 이 시대 참 사퇴인으로서, 전직 지도부로서 너무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러나, 당을 대표해서 제가, 저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모이신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여기 오지 않은 부산 시민들께서도 하여튼 죽을 각오로 하여튼 뛰어주신다면 더 많은 당선자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좀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당 지도부에서 집토끼들은 당연히 우리를 찍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집토끼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집토끼 위력을 보여주셔서 몇 명이나 산토끼들 끌어와가지고 또 집토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고 나서 탈당 사태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더 이상 찍지 않겠다,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은 정 의원이 내가 재물이 되겠다,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 이렇게 발표하면서 탈당 사태가 진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으쌰으쌰할 분위기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김종인 대표의 셀프 2번 비례,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2번을 갖다 박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당 정체성과 전혀 안 맞는 무관한 분들을 비례대표로 막 모았습니다. 사실 비례대표라는 것은 누가 후보가 되는지 보면 이 당의 정체성이 어떤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비례대표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과연 박근혜 정부랑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되는 분들을 하는 바람에 또 지지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뭐 4번으로 가자. 4번으로 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은 내가 못 가겠고. 제가 컷오프 당한 이후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댓글 다는 거 말고, 저한테 1대1로 보내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가, 하루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한 200~300건, 페이스북도 한 200~300건, 그래서 한 500건 안팎이 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댓글과는 조금 다른, 이런 장문의 메시지가 오는데요. 댓글도 그렇고, 뭐냐면, 컷오프 딱 당하니까 거의 100% 무소속 탈당. 이거 다 주문이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우리 후보들이 한 40명 정도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보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용어 쓰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좀 선당 후사 해줬으면 안 좋겠냐. 선당 후사 좀,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하는데, 문맥상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어쨌든 당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지키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무소속 출마 탈당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쪽지로 메시지로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재입당하겠습니다. 근데 중앙당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셀프 그 공천 있잖아요. 이후에 저한테 지금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 계속 쪽지로 문자 메시지로 진짜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 높이가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지만 이게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사태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진정이 다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저 때문에 당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울부짖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근데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괜찮아졌고 우리 아들들도 좀 안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 때문에도 참 힘들었는데 제 집사람도 이제 좀 안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대로 가면 좋겠는데 또 셀프 공천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요. 오늘도 참 괴롭더군요. 예. 예. 진짜 그 다이나믹 코리아 하루만 자고라 뭘 자꾸 터져 이게 이걸. 예. 컷오프와 더불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쪽 집안도 이쪽 집안이랑 비슷해. 더 심한 것 같아. 하여튼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했어도 진짜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혹시 여기서 김 대표한테 할 말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저기 예, 너무 멀리 계시는데 네네 제가 한번 가서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예. 내가 이만큼 왔으면 그만큼 나오세요. 이게 센스가 없어. 예. 감사합니다. 자. 나오시는 시간이 좀 걸리시는군요. 예. 뭐 따로 할 말은 없고요. 솔직히 뭐 우리 맨날 졌잖아요. 근데 좀 한 번이라도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후보님들 인사하고 계시는데 뭐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뭐 중앙당에서 페이스북 날린 거 보면 뭐 부산에 관해서 언급된 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 큰 기대 안 하잖아요. 뭐 3분의 1 이기면은 잘했다. 뭐 50% 나왔으면 대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뭐 호남 좋죠. 호남 좋은데 우리 한 번이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진다고 뭐 홀대하고 그게 뭡니까? 너무 서럽거든요, 솔직히. 김종인 대표한테 꼭 해고 싶은 말. 네, 김종인 대표한테 좀 부산 좀 신경 써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인 거죠? 본인 비례 신경 쓰지 말고 부산 좀 신경 써달라. 네, 결론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기로 하고. 자, 김 대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열심히 4.13 총선을 해서 뛰고 전국
방방곡곡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총선 끝나면? 덕수잖아요. 저 텃밭에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요. 네? 아, 당대표. 사실 당 대표에는 제가 제일 근접해 있죠. 많은 분들은 당 대표 하려면 새로 모든 것을 사야 되는데 저는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당 대표에서 점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제가 공개되지 않는 저만의 일기장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책에 또 무슨 일에는 그런 자리를 탐하지 말자. 나는 백범 김구처럼 우리 당을 지키는 문고리라네. 문지기가 돼야 되겠다. 예, 순간적으로 지원을 가지고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보좌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문지기가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이 뭐라 하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럼 문고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는데 요즘은 빼놓지 않고 달고 있어요. 언제 또 달아볼까? 그래서 29일 밤 12시까지 이거 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총선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총선 때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5월 29일까지는 뭐 국회에서 나가서 법 개정안도 내고 뭐도 하고 상임위 활동도 하고 다 하겠다. 떨어진 놈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가. 이것도 또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나서 걱정됩니다. 뭐 먹고 살지. 예. 그것은 5월 30일부터 걱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하는데 5월 30일부터는 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몇 개 살려야 돼. 예. 네, 알겠습니다. 저 할 거 없으면 팟캐스트를 하세요.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예. 그래서 나는 정청래다 하다가 진짜가 나타날 때 너무 피해를 주더라고요. 당에서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보다 나 혼자 하는 나는 정청래다가 수위가 더 높아. 이러면 안 되지. 애당심을 가진 당원으로서. 그게 접었거든요. 모르겠어. 이제 해야 되겠어 그냥. 나는 정청래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초대 손님 한 분 부릅시다. 예, 정청래 의원과 함께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불어 컷오프 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청년비엘에 시청했다가 예선도 못 가보고 컷오프 아웃된 제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컷오프 동지회 총무를 맡은 김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분들 오랜만에 뵀을 텐데 좀 길게 좀 인사하세요. 얼마 만이죠?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부산은 그때 지난번에 저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네.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그때까지 기분 좋았지, 분위기도 좋았고. 네. 사실 그 부산시당에서 계속 이제 청년들이랑 간담회 토크 콘서트를 계속 와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면접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면접날 컷오프 당했어요. 자, 컷오프 전에 방문한 부산과 컷오프 후에 방문한 부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뭐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뭐. 사실 오늘 정 의원님 오시는 거를 저도 EJ를 통해서 듣고 저 무조건 전화 드렸어요. 제가 면접 14일 날 이제 보고서는 착잡한 심정일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셨지만 제일 먼저 주신 분이 정 의원님이셨거든요. 내가 전화했었나? 나도 정신이 없어. 그때 저한테 하시자마자 저한테 김빈 이제부터 삼촌이라 불러. 그래서 제가 삼촌이 부산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KTX 뿅 끊고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번 이렇게 된 거 나는 뭐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청년 비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응원해달라. 그 쉽지 않잖아요. 나는 컷오프 됐는데 한 2달 동안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당을 위해서 일했는데 심사 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 시키고 그런데 본인은 트위터에 응원해달라고.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다 어떻게 작전이에요? 아니면 진짜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작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진짜고, 사실 청년 비례에 제가 출마했던 이유 자체가 우리 당에 이렇게 우수한 청년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비례에 나오기 전에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김강진 장하나 의원의 다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고, 자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강진 장하나 의원이 청년 비례로 들어와서 같이 의정활동 하셨지 않습니까? 4년. 어땠습니까? 한 말씀으로 드리면, 김강진은, 정청래의 뒤를 이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렇고, 장하나는 역시, 나의 뒤를 이을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현장에 많이 갑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강정, 밀양, 그리고 온갖 집회 현장, 이런 데를, 다 다녀요. 그래서 그런 현장 정치인, 현장성을 봤을 때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더더욱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은 어느 집회장이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정청래 최고위원님, 우리 일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경찰이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해서 니도 국회의원이잖아. 그랬더니 저는 힘이 없어요. 아령이 간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 정치이지만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의정활동을 잘했던 국회의원인데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 줄 알아. 나는 경선도 못했어. 예. 근데 김빈 여기 와 있지만 저는 나이가 청년비례에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비례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 지도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야 되거든요. 축구도 공 잘 차는 사람만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감독이 포지셔닝을 딱 시키고 또 수비수는 누구를 마크해라 딱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송종국이라고 있었죠. 송종국 선수가 피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배치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빈은 상당히 좀 아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강진 이야기 나와서 잠깐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우총이 아니고 뭐였지? 중앙위 때 김강진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자가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멋있더라고. 근데 아까 우리 낮에 봤을 때도 그 모습 보고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답이 있습니다. 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제. 김강진 의원이 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김강진 의원이 차분하게 아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잘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청래가 제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혼자는 아니다 김광진이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진 멋있어요. 예. 네, 정말 멋있었어요. 김강진 의원이 저랑 동갑입니다. 네. 정치인 나이 때문에 자질문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네, 꼭 들으셔야 할 분이 계신데.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또 김광진 의원이 또 대단한 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판에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잘 안 하거든요. 뭐가 있으면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데 경선에서 지고 깨끗하게 내가 무속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노광규 후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축하드린다고.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 김광진 의원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4년 뒤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김광진 의원이 왜 졌는지를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심번호로 5만 명을 추출을 합니다. 우리 현역 의원들이 다 안심번호를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도 돼. 다 이렇게 방심한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컷오프 되고 경선을 못했지만 그렇게 하면 저요. 아무리 인지도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명을 일단 안심번호로 추출합니다. 근데 주소지가 바뀌어요. 그동안. 그게 한 30% 됩니다. 그러면 3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그 3만 5천 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 그러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17,000명이 대상입니다. 17,000명이 응답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8%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안팎으로 대답한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5만 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 오늘부터 핸드폰으로 안심번호로 경선이 온다. 그럼 5,000명을 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오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여성분들은 백에 핸드폰 넣지 말고 손으로 들고 다니세요. 5,000명을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000명이 대답을 김광진이다. 정청래에서 하면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추측건대는 김광진 의원한테 확인 안 해봤지만 여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를 하기 때문에 내 번호로 언제 걸려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4분의 1로 5만 명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5만 명이 결국은 5만 명 중에서 1,000명 정도가 실제로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성 지지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잘 받아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직화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다 졌습니다. 그러나 별로 유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열성 지지층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아무리 유명한 중진 유명 정치인이라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선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준비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럼 뭐 해보나 마나죠. 예, 하여튼 그러나 마나 뭐 컷오프 됐으니까. 예. 뭐 그런 무기를 써볼 틈도 없었어요. 네, 그렇으니까. 그래서 경선 하루 전날 오창석 군이 저한테 전화 와서 형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정윤한테 들은 여기 그대로 줬습니다. 마치 내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야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 니는 어려워.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 어떻게 압도적으로 이겼을까. 다 그냥 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핵심 지지층들은 댓글로 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자기가 미는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전화받기를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제 코가 석자라서 그거를 못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었어요. 상대방이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김광진 의원이 다시 또 아름답게 승복하고 또 같이 열심히 뛰어서 뭐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참 승복인으로서 역시 나의 후배답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김광진 의원은 미래가 아주 밝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정치하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김빈 대표는 그 문재인 의원 만나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 대표가 김종인 대표한테 내가 영입한 사람들은 좀 특별히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입하신 분들 중에 거의 뭐 유일하게 아웃됐어요. 정신을 영입된 사람이 아니니까 문 대표가 영입된 사람이 그 유일하게 좀 아웃되는데 좀 당연히다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섭섭하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그럼 솔직하게, 컷오프 되고 도가니 끊어서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없어진 어이를 찾고 있어요. 컷오프 되자마자. 없어진 어이를 찾고 있던 나한테도 그랬어. 네, 제가 그랬죠. 어이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가지고 어이 찾고 있다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경선을 못 올라가게 된 건 사실 저도 놀라고 많은 분들도 놀라셨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실감이 안 났거든요. 이거 아닐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솔직히. 에이, 설마.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전국 더불어 콘서트 때도 전국을 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청년 당원들, 그 지역에 있는 청년 지역위원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전국을 한번 돌았거든요. 거의 하루에 지역을 한 5군데 돈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많은 그 지역위원장들께서 전화해서 저 우시는 거예요. 나는 실감이 안 나는데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한 50분 되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이런 것 같아요. 정리현님도 아까 좀 눈시울 붉어졌던 게, 사실 내가 힘든 건 내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위에, 그 사람들 보면 그거 못 참는 거야. 사실, 그 문희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힘든 게 아니야, 그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참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슬쩍 숟가락 얹었어. 예. 김빈, 울지 마. 삼촌이 있잖아. 네, 삼촌. 근데 정말로 어제도 중앙위 하는데 이제 김강진 의원 발언하고 나서 그 후에 청년 비례의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중앙위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막 중앙위원이 한마디로 이렇게 파토가 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김빈 후보 위해서 한마디 했다. 근데 되게 너무 감사한데 또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네. 네. 김빈 대표가 그 청년 비례로 국회에 들어갔으면 이동형 라인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좌청석, 우빈 이래가지고, 아쉽게 됐어. 김빈, 삼촌이 약속할게. 다음번에 공천 줄게. 네, 말씀 계속 하세요. 예. 이제 마음 다 가다듬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배려심 넘치는 남자야.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제가 사실 뭐 경선도 못 해봤지만, 저는 최근 이 2달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록 경선도 못 올라가고 컷오프 됐지만 이렇게 용감하게 KTX 타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가 앞으로도 이렇게 받은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청년표 끌어와야겠다. 그래서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 당을 위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어이, 김조카, 어쩌면 삼촌하고 똑같이 마음 먹었어? 어? 피가 어디 가나요? 참나. 그러면은 앞으로 두 분이서 전국 투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을 했었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정청래와 함께 더불어 컷오프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전국 유세단을 만들까. 그러면 김빈도 들어오고 또 떨어진 사람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다 김광진도 들어와야 되겠네. 장하나, 김광진 이렇게 해가지고 낙천자들 모아서 한번 전국을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까 만났는데 여행 가방을 큰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음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 오니까 부산 와서 같이 이렇게 토크 콘서트 참여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달래주고 본인도 부산 앞바다를 보면서 힐링을 하려고 큰 가방을 갖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어요? 저는 원래 짐이 많아요. 움직일 때? 그래서 막 소문도 돌았었어요. 막, 김비는 가방 못지 시킨다,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가방을 2-3개를 들고 다녀요. 그렇게 굉장히 무겁게.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어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제 가방 안에는.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네. 항상 가방이 많습니다. 뭐 좀 기럭지가 길어서 다 이 물건이 많이 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싹 이렇게 오면. 네, 그냥, 예. 왠지 여행 가는 기분도 좀 네.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아까 여기 뒤에 대기실이라고, 여기가 예식장이고, 뭐, 그래서 대기실도 없어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바다가 바로 보이더요, 뒤에.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짠하기도 하던데,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제 마음도 달랠 겸 부산 앞바다에서 회 한 접시 먹고 잠자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김비호 개소식 참석하고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손혜원 위원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알았어요.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막차 타고 올라갔다가 아침에 일정 소화하고 다시 이제 내일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후보들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한테 사실은 염치불구하고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컷오프 당해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는 저한테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락되는 대로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옆에 김빈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별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전화 참 많이 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약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누군지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향이 그게 큰가 의심은 듭니다만 방금 뭐 들으셨겠지만 김빈 대표가 뭐 가방 못지 시킨다 이런 소문이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소문 들었거든요. 당내에서. 나는 이 빨대들이 너무 많아서, 당연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 바로 김미환에 전화했지. 이런 소문이 돌던데? 그래서 아마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튄다거나, 조금만 앞서 나가면, 이제 주위에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 대표도 이제 그런 헛소문에 좀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방고치가 그런 거거든요. 야, 너 당직자한테 이 가방 들어. 이렇게 시켰다는 거잖아. 근데 김민이 뭐라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컷오프 됐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당직자한테 가방을 들으라고 시켜요?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당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왔죠. 그런 소문 들었을 때 어땠어요? 내가 정치에 괜히 왔다라는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결국에 소문은요, 진실이 먼저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았고, 그래서 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 외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많이 가지 있었죠. 소문이 예.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제가 전국 다니면서 청년위원장분들 첫 번째 소문, 금수저다.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소문, 머리 안에 든 거 없다. 네, 뭐 그런 거 그래 있었어요. 보이기는 해. 네. 네,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 전국 청년위원장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분들 만났는데, 이제 일단 만나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그런데, 워낙 이 정치라는 것이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영향력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근데 결국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결국엔 진실이 밝혀진다.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진실을 향해서 모이지 거짓을 위해서 뭐 모략이나 음해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진실이 이긴다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네 나아갈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입당한 지 몇 달 됐죠? 2달 좀 넘었어요. 1월 11일 날 입당했고요. 그러니까 2달 전, 2달 후, 비포 김빈, 애프터 김빈을 보면서 전에 비해서 지금 좀 웃음기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좀 바뀐 모습이긴 한데 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이 빠지고 키가 더 커졌나? 키가 커지진 않은데 솔직히 제가 최근 찍은 사진들 보면은 이제 좀 살이 빠져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그 했으니까. 노래에 가사가 있거든. 내 맘에만 보여요.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내 맘에만 보여요. 마음의 키가 더 커졌어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빈 대표는 마음고생 그동안 심해서 이렇게 이제 살도 빠지고 이랬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 될 때 상상을 못하고 사실은 그 전날 좀 늦게 잤어요. 새벽 4시인가 5시가 자가지고 10시 넘어서까지 막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어디서도 뭐 이제에서 얘기했지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컷오프 발표된 게 9시 40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잠자고 있으니까 30분간. 그래서 혹시 이렇게 했을까봐, 혹시 죽었을까봐 그 문을 두드렸는데 와서 컷오프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났을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랑 오는 걸 가끔 이제 골라서 받았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4일도 굶었는데 뭐 이까지 거 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밥을 잘 먹었어요. 이상하게 밥은 더 잘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무런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예. 네. 쓱싹쓱싹 잘 비벼 드셨어요. 예. 네, 옆에서 봤는데 아주 잘 드셨고. 그리고 제가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이 작가는 오더라고. 거기가 어딘지 알고. 맛있는 집이기 때문에. 김민 대표가 방금 당에 있으면서 좀 모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정 의원님은 정치권에 있으니까 더 느끼실 텐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모략이나 배신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뒷거래, 우리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정당에서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다 털고, 손혜원 홍보위원장 손을 잡고,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갑자기 안 돼서, 뭐 선거운동을 못하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망원시장을 한번 지나갔어요, 그냥. 이게 손혜원 찍어달라 이런 말을 못하고요. 예비선거 법상.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이분이에요.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망원시장에 뚱이 할매집이 있습니다. 생선 가게인데요. 연세가 80이고 말수가 굉장히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수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아유 어쩔거나 아이고 어쩔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 똑똑한 게 그리요. 똑똑해서 그리요. 딱 그 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많은 말이 함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할머니는 얘기는 보복당했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다 알아챕니다 그걸. 다 알아채는데 정말 제가 10년 전부터 느꼈던 것이 우리 당은 일단 두더지 작전 있잖아 이거. 튀어오르면 무조건 때려요. 네. 튀어오르면 때려요. 왜냐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스타 마케팅을 하거든요. 아닌 사람들도 끄집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튀어오르면 때려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전문 용어로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 문화를 깨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표 교수 당신도 위험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왜?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뭘 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주목받는 순간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것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지만 표창원 교수 같은 분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대 활동 잘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런 당내 문화를 혹시 당대표 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자신 있습니까? 뭐 저에게 칼자루만 주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작살이라면 저는 박살이죠. 네. 그래요. 요즘 제가 고민입니다. 이재명 정청래가 붙으면 누구 편에 서지?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고민의 끝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저하고 뭐 하자고 그러면 피할 겁니다. 왜냐면 제 눈이 좀 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복 입고 온 학생이 바로 안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앞으로 크게 볼 사람이네. 15? 네. 15살 중학교 2학년생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참석한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의원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있었는데 딱 그 프로그램 공부하러 가기 전에 어머니가 국회 방송을 틀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국회 방송을 처음 봤는데 지금 한 5시간 제가 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학원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뭔가 싶어서 저녁에 다운해봐 들으면서 잤어요, 그거를. 근데 들으니까 너무 다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의견을 똑바로 밝히시는 거의, 있으시겠지만 자기 의견을 가장 솔직하게 밝히시는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혼자 왔어요? 혼자 아무도 없고 혼자 왔어? 정청래 보려고? 아유. 잠깐. 안승빈, 중학교 2학년이야? 승빈아, 아저씨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저 인권 변호사 하고 싶습니다. 승빈아, 잘 생각했고, 제가 합정동 선거운동 한다고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 아이가 아저씨 하고 막 저한테 뛰어와요. 엄마하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국회 견학했던 친구예요. 그러면 저희 주변 초등학교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이 20명, 엄마 20명. 그렇게 오면 제가 2시간 동안 본회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장 가서 국회의원석에 단치거든요, 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모의 국회를 합니다. 주제 정해가지고, 오늘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상임위장에서. 그때 참석했던 아이인데, 승빈이하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엄마가 그래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인권 변호사 하겠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보고 인권 변호사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 인권 변호사에서 뭐 할 건데 했더니 국회의원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근데 애가 인터넷 뒤지고 다 했다나 봐요. 했는데 인권 변호사가 되면 국회의원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본인이 결론 내리고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알았어. 승민아. 야, 진짜 훌륭하다. 앞으로 크게 될 건데 얼굴은 안 커지겠네? 네? 하여튼 자, 고마워요. 네. 그래요. 우리 15살 인권 변호사가 꿈이라는 안승빈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이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서울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꼭 따라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관악산 갈 때도 옆에 보니까 따라왔어요, 또. 그 혼자 그렇게 다녀요. 어디 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지난번에 더더더 그 뮤비 할 때 있잖아요. 끝나고 한 10명 정도 식사를 갔는데 바로 또 제 앞에 앉아있는데 고등학생이야. 그 학생이 또 나타났어, 관악산에.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하겠대요. 꿈을 정했어. 그래서 정말 이 어른들이 정말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좀 귀감이 되고 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어른들을 대표해서 승빈에게 사과드립니다. 네. 날 보는 것 같아. 예. 빈자가 빛날 빈자 쓰세요? 네, 잘 되실 겁니다. 뭘 자꾸 엮으려고 그래, 그런 걸로. 승빈, 김빈. 제가 딱 15살 나이 때 3당 합당이 일어났거든. 제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도 안 가고, 방학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3일 동안 식을 접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YS-바에서 갈아탔죠, DJ로. 그래서 아저씨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꼭 인권 변호사가 되길. 그래서 제2의 노무현, 제3의 문재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네. 문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 더불어 정책 콘서트, 원래 지난주 하려고 했었던 거. 문 대표가 나오려고 했죠, 사실은. 그래서 정 의원님, 문 대표, 표창원 교수, 손혜원 위원장 이렇게 재밌는 콘서트를 준비했었는데 무산됐었던 거고. 사실 오늘도 조금 추진했습니다. 문 대표가 깜짝 손님으로. 딱 숨어있다가 뒤집어지게. 어제 근데 그 사단이 나가지고 준비만 하면 우리 앞으로 준비하지 맙시다. 하여튼 우리가 뭔 말 하려고 하면 끝까지 부려. 국정원 직원이 당 중앙에다 자꾸 알려주나 봐요. 얘들 뭐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혹시 컷오프 되고 나서 이후에 문 대표랑 통화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직접은 아니고, 네, 위로의 말씀. 참 많이 미안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방청석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예. Don't cry for me, 김빈. DJ 나와서 해주셨던 말, 인터넷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정 의원님이 문 대표한테 재심 안 됐다고 했을 때, 문 대표님이 정말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셨다고. 예. 사실은 문 대표님이 여러 군데 이렇게 전화도 놓고, 정 의원님 구명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 대표께서는 재심 때 제가 구제되는 걸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마치 연극이 끝난 후, 전화 드렸어요, 제가. 밤 12시 한 반쯤 됐을 겁니다. 했더니, 대표님, 결국 끝내 안 됐습니다. 했더니, 예? 그리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예, 주무세요. 예. 그리고 저는 끊었습니다. 예. 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실은, 지금에서야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래 금요일 날, 지난주 예정돼 있었던 거, 거기도 깜짝 게스트 준비했었거든요.
문정순 여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맞아. 문정순 여사를 비롯해서 몇 분, 그러니까 부산에서 김정숙 여사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착각했어요. 예. 일본에서는 남편 성 따라가서 김정숙 여사랑 몇 분 모셔가지고 부산에서 야당 그 의원으로 야당 의원 부인으로 사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혹은 야당 의원 후보로만 사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감동을 좀 주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지나간 얘기죠. 다 실패했고 이제는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왕 온 김에 두 분한테 우리 저 방청객 질문 좀 받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중간에 막간에 광고 좀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거 주최가 EJ가 했으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초대를 저희가 받아서 온 겁니다. 어디서 초대를 하셨냐면 부산 공감이라고 있답니다. 페이스북에 부산 공감을 치시면 나오는데 부산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소식이나 또 공감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고 또 다양한 또 행사 같은 것도 여기서 주최하고 한다고 소개도 하고 한다 그래요. 또 EJ를 초청한 이유는 그 부산에서 팟캐스트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팟캐스트 1위 팀, EJ를 초청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 1위 팀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산 공감 한 번씩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간에 광고했고, 질문,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예. 네, 정청래 의원한테. 김빈한테 질문만 하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했더니 고맙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지금 제갈량 평전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가 이랬으면 하는 바람하고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이기기보다 지기를 더 자주 한 민주당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위대하다. 참 저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신께서 고문당하시던 살던 세상과 지금 2016년의 세상 중에 비교를 해보면 삶의 재미가 어떤 것이 더 재미가 있나 제가 정말 요즘 시대에 너무 처음에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하시면서 왜? 운동하시면서 부산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겠어. 운동하시면서 운동. 예. 학생운동 80년대 예. 그때 세상과 지금의 세상과 비교했을 때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예. 발음이 그때- 부정확한 데다가 말이 빠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때 정말 힘들었던 세상과 지금도 저희 세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보다는 제 의사 표현이라든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때 삶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삶이 더 재미가 있고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 다 감사하고 오늘 팟짱에 들으니까 정봉주 의원님은 진짜 열을 내시면서 팟짱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정의준 그분께서 동아대 교수분이 그래도 참아야 된다. 방금 누구요? 정의준 어퍼컷 누구? 동아대 교수. 네? 정의준 교수? 예, 그분이 그분이 또 말씀 그래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통역 좀 누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진짜 김종인 룰루 비대 죄송합니다. 김종인 그분께서 정말 뭔가 어떤 큰 장점이 있기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하면 첫 질문은 제가 알았어. 이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두 질문은 번째 질문 해석 좀 해주세요. 정봉주 의원이 오늘 팟짱에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광분했어. 김종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반대로 정의준 교수 같은 분은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두 사람이 정상반된 의견을 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영어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어도 사투리 쓰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살았던 삶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못 내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못 해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단풍나무 친 가을 언 하늘,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낙엽, 발밑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것,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만 그건 좀 보는 일인데, 나도 저렇게 언제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센티멘탈리즘에 좀 빠져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좋았다, 지금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은 집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그때보다는 더 행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이 70년대로 돌아갔다, 80년대로 돌아갔다 말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 더 나아진 세상, 진보된 세상이면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나아진 세상을 그 7, 80년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 특히 남북관계, 그리고 인권의 문제, 사찰의 문제, 이런 문제, 나아진 세상을 다시 후진 기어를 넣고 달리려고 하는 그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걸 느끼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어쨌든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후진 기어를 놓는 것은 눈에 더 잘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3월 16일 날 밤 미국의 게티스버그에 나타난 링컨처럼 제가 연설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김종인에게는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게는 비판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그분을 모신 책임이 있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전들 왜 할 말이 없고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뭉개졌으면 우유빛깔 정청래였는데 지금 숯검댕이 정청래가 됐어. 예? 그 얼굴 보면 알잖아. 숯검댕이가 됐잖아. 제 얼굴빛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겠거니 하고 짐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이 열심히 발언하는 와중에 우리 보좌관님은 SNS도 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그 컷오프 됐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 의원님 컷오프 되고 나서 보좌관 SNS가 막 활발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의 그 보좌관이라고 해서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일어나요, 이왕하는 거죠. 한마디 해. 예, 저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제가 이제 컷오프 되고, 우리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아니, 보좌관이 글을 썼는데 내 페이스북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일단 열받았어. 그리고 막 나하고 별로 상의도 하지 않고, 지 무소속 나갈 것처럼 막 썼어요. 그 보좌관을 당장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후원금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후원금 계좌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줬어, 제가. 저 친구 때문에 후원금이 좀 들어왔어요. 이럴 때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정청래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애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큰 돈 들어온 데가 없고 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아직 1,000원짜리 못 받는데요. 그런 돈으로
후원 계좌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 글 올린 거 물론 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디라도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으신 분들이 제 걸 들어와서 봤던 거였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려오는데 둘이 무슨 돈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예. 뭐 누가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야죠. 내일 또 내려와야죠. 내일 또 올라가야죠. 벌써 지금 웃으시는 동안 돈 200만 원 날아간 거예요. 예. 선거를 나가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후원금을 많이 그만하고 페이스북에 또 한 번 써. 네. 사람이 보면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김 부장은 항상 8시, 9시 되면 술 쭉 취해가지고 안가에 와갖고 작가님 이랬었거든. 근데 이번에 정 의원님 컷오프 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컷오프 된 마냥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뭐 저하고도 의논 많이 하고 주위에도 의논 많이 하고 정 의원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사실 별 힘이 없잖아요. 보좌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팔불출이 될게요. 보좌관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그래도 잘했어요. 뭐냐면 제가 윤리심판의 징계를 먹고 사면복권 될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식 문서로 써주는데요. 뛰어난 의정활동 성적과 당에 대한 헌신으로 정청래 의원을 사면한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뛰어난 의정활동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해줘서 그렇게 된 거고, 진짜 이번에 컷오프 되고 나서 보좌관들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저 친구들이 이제 또 일자리 찾아 가야 되거든요. 5월 총선 끝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원서 넣고 다닙니다. 근데 저로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4년 동안 호흡을 맞춰서 다른 의원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들은 너무 탐난다. 다 에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이 팀워크를 맞췄던 이 팀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저 친구들은 생계를 또 잃은 거예요. 저도 생계를 잃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참 고맙고 미안하고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저 친구들 보고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하고 참 저도 좀 짠하지만 저 친구들이 더 짠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원서 잘 내고 딴방 가서 잘 근무하길 바래. 네. 자, 이번은 김빈 대표한테 질문하실 분. 김빈 대표한테 질문하실 분. 네. 안 되시고 저는 될 것 같아서 참 기대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혹시 김종인 대표님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왜 내가 그런 얘기 하냐면, 제가 김종인 대표 처음 왔을 때는 지용군 사령관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뻤는데, 지금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 점령군 사령관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다가 김한기처럼 자기 개판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아마 국무총리 짜리도 내놔라고 난리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당대표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총선 끝나면 뭐 그냥 고문 역할만 하시오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말을 해야 김종인 대표께서 좀 정신 차리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말베이저 가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동료 의원님께서도 김종인 대표의 어떤 역할의 한계점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하신 발언은 이의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이건 개인이 그냥 하신 질문이니까. 예. 이 질문은 김빈, 나한테 한 질문 같은데 네가 하세요. 일단 뭐 만난 적 있는가 그것도 물었으니까. 김종인 대표님은 그때 영입인사 오찬 때부터, 그리고 제가 청년비례 출마하기 전부터
뭐 개소식이다, 그리고 전국의 어떤 콘서트다,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때 항상 축사를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절 못 알아보시다가 한 2번, 3번 되니까 아, 얘가 김빈이구나 이러면서 악수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까지 뭐 당의 행사나 개소식 때 항상 뵀었고, 최근에 대학생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뭐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저 해도 돼요? 발언 내가 네. 아닌 건 편집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네, 네. 하세요. 예. 제가 이번에 지난 일요일 중앙위,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이제 중앙회 명단 올릴 때까지 잠을 사실 많이 못 잤어요. 왜냐면은 제가 재심 청구하고 나서 한날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 비대위였는데 그 다음날 연기, 그 다음날 실시했는데 청년비례 안건 결의 안 됨, 그 다음 하루 미루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2번씩 계속 또 연기, 또 연기 이런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당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여러 공천 문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정의원 님도 굉장히 우리 당에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나 있어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들 몇 분이랑 친해서 계속 비대위에 올리면 전화하거든요. 막 괴롭힙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하는데 조금 뒤로 밀려 있어요. 관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느꼈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고, 지금 청년 오늘 비례대표 2시에 이제 막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분노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좀 사실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중요 사안들이 앞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그 현실이 지금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되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김강진 의원, 장하나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하셔서 그 파워를 보여주고, 절대로 무시 못할 사람들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청년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김빈,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이 바로 서야 조국이 바로 선다. 그러니까 김빈 앞으로 쓸 때 꾸부정하게 쓰지 말고 똑바로 쓰도록 하세요. 조국이 잘 설 수 있도록. 맞죠? 예, 그리고 청년의 미래가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빈 같은 이런 건강한 청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삼촌이 앞으로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실 때가 좀 됐습니다. 혹시 PK 이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어디 있어요? 인천이면 가요. 인천보다 더 먼 데 있어요? 인천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자, 인천 어디 분입니까?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정청래 의원님을 보려고요. 아니요, 이 작가님도 오신다 해서 그래서 왔어요. 보려고요. 또 괜히 삐지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일단은 불의에 굴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 부분들을 지금 당에서는 그러다 잘렸어요.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막말의 의미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하신 막말은 막말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거 안 듣겠지만은 정청래 의원님도 그러셨죠. 일단은 우리 당 대표니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근데
저 역시도 총선 정말 이겼으면 좋겠기 때문에 참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비례대표 그 후보자 명단을 보고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2번을 받으셨죠? 전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정무 거부를 하셨다 하는데 그대로 떠나십시오. 저는 낙선운동할 겁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 기어이 끌어낼 겁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 아유, 김대표 큰일 났네? 끌어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인천에서 몇 시간 걸렸어요? 인천에 KTX 없잖아요. 서울역에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갔다가 KTX 타고 여기까지. 정청래원 보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컷오프 될 만한데요? 21대에도 컷오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준비해 주시고,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음식을 조금 까달아요. 음식을 좀 가려. 그래서 고기도, 생갈비는 안 먹고, 양념만 먹어. 희한한 사람이야. 색은 안 먹고 꼭 양념만,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안 하셨다고, 저녁을 안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갑시다 하면서, 국밥집에 우리 PD랑 앉았어요. 그래서 국밥을, 정현이 또 국밥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국밥 너무 좋아한다고. 부산에 왔으면 당연히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원래, 부산 음식, 국밥 좋아하셨어요? 부산 내려오면 항상 드시는 게 있습니까? 완전 촌놈, 시골 밥상,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충청남도 금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큰 냇물도 없어요. 완전히 하늘만 이렇게 산으로 에워싸인,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16살, 7살 때까지 살아서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는 먹어본 적이 없죠. 그런 건 지금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고도 못 먹어, 보고도. 그쵸? 예. 보고국도 못 먹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중학교 때까지 해준 음식 이외에는 잘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초선 됐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일식식당 가면 별로 이렇게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 좀 익숙해서 이게 몇 개 먹곤 하는데, 그럼 집에 가서 꼭, 밥을 먹죠. 그래서 호텔 이런 데 가서 가끔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꼭, 라면 끓여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먹고 잡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음식 얘기해달라니까 자기 식성을 얘기해주시고 있어요. 국밥. 돼지국밥.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돼지국밥. 우리 김빈 대표는? 저는 제가 영도에 제 거래업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도 만날 것 같은데, 오면은 국밥, 그리고 태종대 가서 회 먹고, 그리고 해운대 가서도 먹고, 이렇게 조개구이집 유명한데 세종대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끝에 집, 되게 허름한데, 거기 제일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자주 갔었고, 전 사실 부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안 다녀봤지만 부산이 한국의 샌프란시스코다. 저 그렇게 할 정도로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세컨드 하우스 살 일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데 가신다고 하면 안 쫓아왔을 것 같은데 오늘 부산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해서 쫓아왔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면 부산에서 살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생활을 여기 부산에서 했거든요. 부산에 했는데, 부산 시내에서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서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태종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모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오면,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산은 다 그냥 내 고향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렵게 부산에 왔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마누라한테 잘 얘기해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걸로. 네. 했으면 허락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룻밤 자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이제 들을 텐데요. 아까 정의준 교수 얘기도 하고 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자이언츠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는 싫어하잖아. 예. 그거랑 그런 똑같은 거지 뭐. 더불어민주당은 좋아하지만 김종인은 싫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자이언츠를 버리지 못하듯이 더불어민주당도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죠. 이렇게 오늘 사실 그 갑작스럽게 결정이 돼서 이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저 서서 본 분들까지 계시고 정말 성황리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김민대 회부터. 그런데 우리 PD가 센스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잡을 거야 아마. 여기 위에만 잡으라고. 오늘 이렇게 저는 사실 그냥 응원하러 온 거거든요. 우리 삼촌이랑 우리 이 작가 오빠. 제가 처음부터 팬이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정말 이렇게 응원하러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방금 이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무슨 2달 조금 넘었는데 당을 그렇지만 들어오니까요. 그 마음이 생겨요. 이 당은 정말 살아야겠다. 이 당은 정말 이겨야겠다. 이게 좀 이겨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좀 더 중앙당에다가 전달해줘야겠다. 그게 정말 오기로 생겨서 제가 비록 컷오프되고 경선도 못 올라갔지만 정말 제 돈을 써서라도 후원을 받아서라도 앞으로도 총선 승리까지 정말 끝까지 뛰어볼 생각이고 저도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쫑파티를 했습니다. 저도 보좌진은 아니지만 저를 도와주시기 위한 자원봉사자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내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딱 이렇게 건배하면서 우리 시즌2 시작됐다. 총선 승리까지 다시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전국 다시 한번 열심히 뛸 거고요. 우리 삼촌이랑 이 작가 오빠랑 같이 열심히 더불어민주당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못났고 가장 비겁했던 왕이 선조입니다. 그런 선조를 위해서 가장 충성을 다했던 것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억울하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한 분도 없습니다. 선조처럼 살지 않고 이순신처럼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전국 각지에서 오늘 EJ 콘서트 부산 공개방송 함께해 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는 언제든지 불러면 올 거고요. 두 분의 미래에도 광명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광명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